예,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역량 있는 우리 후보자님이 오셔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입장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이번 청문회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좀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혹시 폴 블루스틴이라는 기자 출신 저자를 아십니까? 네, 잘 압니다. 예, 인터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데 거기에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CBDC주의자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한국은행 서면 답변서를 제가 쭉 보는데 이제까지 BIS에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CBDC 실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말 강조하는 게 화폐의 단일성뿐만이 아니고 이 기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 문제, 그다음에 코인런 이게 그때 미국의 은행 사실은 건전성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위험성. 그다음에 뭐 여러 번 후보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본 우회, 규제 회피, 이런 가능성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통화 정책의 약화 가능성, 이런 거 많이 언급하셨고, 은행의 소매자금 이탈, 그러면서 자금 중개 기능이 좀 약화된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 답변서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후보자님 입장이 뭐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생태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의 틀도 어느 정도 정립을 했고, 그렇지만은 중앙은행을 이끄는 그런 자리에서는 자기의 의견보다도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 모아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생태계가 이제 이끌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셨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통화 생태계, 화폐 생태계에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보완적 경쟁적으로 할 수 보완적 있다. 경쟁적으로 이 말씀 역할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예, 있고, 예. 네. 각각의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근데 정리합니다. BIS에 계실 때 거기는 공적 기능이 아니었던가요? 거기도 이제 공적 기능이었지만은 네. 이제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그런 네. 자리였고, 자, 그러면 예.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왔습니다. 좀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가 있죠?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지금 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외에 90% 이상입니다. 이외에 좀 보신 적 있어요? 유로화도 약간 있지만 1%가 채 안 되고요. 또 그 외에는 1bp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저는 그 대단히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과잉화에 대해서 저는 이게 또 수요가 뒷받침될지도 저는 좀 걱정이기도 하고, 또 항상 문제되는 건 디패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위험성들이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리스크를 올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통화 당국자로서의 입장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 변동성과 위험성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앙은행이 과연 이걸 챙길 수 있냐, 이게 이제 이후의 과제일 텐데 어차피 좀 시작된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뭐 여러 중동 사태 부분부터 시작해서 물가 관련된 여러 의원님들이 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코어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유가 변동성이 저희 나라는 크긴 하지만 한국은행이 늘 이렇게 주목하는 게 코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이되는 부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유가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인플레이션 자극 문제는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 지출 관련된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의 산유량 문제도 있고 사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고용 안정과 관련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현재 경제 성장을 진단을 하셨어요 아까. 그리고 우리가 잠재 성장률 밑으로 지금 한 4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신 후보자님께서 연준 의장이라면 다른 변수들 다 제낀다면 필립스 커브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물가와 고용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지금 뭐 유가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입장으로 좀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의 그 특성상 한국하고 이렇게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그 노동시장의 구조가 한국과는 이제 많이 다른 그런 시장이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이제 이 유가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연준은 이중 책무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도 물론 있지만은 또 고용 안정에 대한 책무도 있는데 한국은행은 우선 물가 안정이 이제 급선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을 달성을 하면은 고용 안정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또 역시 달성이 된다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중앙은행으로서 그러니까 도구는 하나인데 책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을 수정한다면 고용 안정이라는 목적을 둔다면 후보자 입장은 어떠세요?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 고용 안정이 상당히 이제 잘 지켜지는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이런 이제 그 실업률이라든가 그런 지표가 비교적 변동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구를 갖고 여러 가지 책무를 이렇게 이제 두 토끼를 쫓으면은 거기에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통계들을 우리 후보자께서 좀 계속 보셨는지 저는 걱정이고요. 특히 20, 30대 청년 쉬었음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되게 큰 이슈가 앞으로도 저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이 구조적 성장 불균형의 문제, 특정 부분의 성장, 지역 불균형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전체를 볼 때 저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고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 고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이제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계층 간의 이런 양극화, 또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게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물론 중앙은행이 책임이 있는 것은 책임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